노무현의 정치 인생이 시작되었다. 시골 마을 봉화,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 중학교에 낼 입학금조차 없었던 노무현의 어린 시절.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노무현은 가난이 주는 차이를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은 밝지 않았다. 어렵게 진영중학교를 거쳐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취업을 하고자 부산상고를 졸업해보지만 취업마저 쉽지 않았다. 이후 막노동 일을 전전하던 노무현은 1971년 전역한 후 4년 뒤인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서 60명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으로 합격하게 된다. 노무현은 사법연수원을 거쳐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나 7개월 만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므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노무현은 부동산 등기 업무를 보거나 조세 사건을 주로 처리했고 사건도 많았으며 승률도 높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성공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이었다. 노무현 역시 자서전에서 자신의 변호사 시절에 대해 적당히 돈을 밝히고 인생을 즐기는 그저 그런 변호사였다 전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3년 만인 1981년 노무현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사건은 부산의 항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부림사건이었다. 손이 모자라다는 말에 얼떨결에 변호를 맡게 된 노무현은 큰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로 접견을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잡혀온 길게는 2달의 기간 동안 모진 시간을 보낸 청년들의 모습에 노무현은 분노했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며 그들과 함께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런 노력에도 예정된 재판의 결과는 바꿀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노동법률사무소를 만들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왔으며 민주화 투쟁에도 앞장섰다. 노무현이 부산 지역에서 시국사건의 변론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살았던 1980년대는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직접 선거를 이뤄냈다.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출마했으나 대선의 결과는 김대중과 김영삼, 야당 세력의 분열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이듬해인 1988년 초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과 김영삼은 같은 해 4월에 있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영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살아가던 노무현에게도 정계 입문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왔고 그에게 제의를 한 사람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었다. 노무현은 정계 입문 제의에 대해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의논했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노무현에게 온 정계 입문의 제의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인 권양숙이었다. 권양숙이 반대한 이유는 가족의 생계 때문이었다. 노무현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초반에는 넉넉한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 주었지만 당시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간이 길어지며 몇 년째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결국 김영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노무현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을 돕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노무현은 정계 입문을 위해 첫 출마 지역구를 정하게 되는데 김영삼 측은 노무현이 살고 있는 부산 남구를 제의해보지만 의외로 노무현의 선택은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였다. 노무현이 부산 남구가 아닌 동구를 선택한 이유는 기왕이면 더 센 사람과 붙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고 민주화 운동 세력을 대표해서 5공화국의 임무를 이겨보고자 한 이유에서였다. 부산 동구에 출마한 노무현이 말한 센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제5공화국의 개국 공신이자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허삼수였다. 당시 부산에서 허삼수의 입지는 부산에서는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당선이 유력한 인물이었고
노무현이 말한 센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인물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선거에서 노무현은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으로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녹록치 않은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상대 후보인 오공 정권의 실세 허삼수에 비해 노무현은 자금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열세였고, 더군다나 노무현이 출마한 지역구는 자신이 사는 지역구인 남구도 아닌 동구였기에 조직도 인맥도 없었다. 허삼수 측은 자금력과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고, 그에 반해 대학생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자원봉사하던 노무현의 운동원들은 골목골목을 걸어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 노무현의 선거 유세가 한창일 무렵 웬일인지 사람들은 노무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키가 작은 노무현이 시장에서 유세할 때 양동이를 엎어 놓아주며 올라가서 하라던 상인들도 있었고, 유세 차량을 향해 응원하던 시민들도 늘어만 갔다. 또한 노무현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고 허삼수를 깨기 위한 선거라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가 되며 노무현의 경력을 날조한 흑색 선전물이 발간되기도 하는 등 선거 유세는 치열해져만 갔다.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 노무현 53,075표, 허삼수 43,986표, 만표가량의 차이로 허삼수를 누르고 정치 초년생 노무현이 부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노무현은 제13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 이해찬 등과 함께 노동이 삼총사로 불리며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펴나갔다. 그리고 50비리 청문회가 열리며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무현은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에 반대하며 김영삼과 결별했고, 1992년 총선에서 허삼수와 다시 맞붙게 되지만 패배하고 만다. 그리고 1995년 부산시장에 출마해보지만 결과는 낙선이었고, 이듬해인 1996년 종로구에 출마해보지만 결과는 신한국당의 이명박의 당선이었다. 2년 뒤인 1998년 종로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보지만 그는 2000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출마했고 결과는 낙선이었다. 1988년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노무현. 그는 2000년까지 총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해 총 6번의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선은 2번뿐이었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후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정치인 노무현으로서 가장 큰 도전을 하게 된다.